세로토닌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뇌에서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늦게 자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얕은 수면에 머무르면 다음날 뇌는 과각성 상태로 시작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불안이 쉽게 올라오죠. 약을 오래 드셨던 환자분이 음식을 줄이고 절반을 줄였더니 불안 증상이 훨씬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실질적으로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불안은 흔히 뇌화학물질 불균형이라고들 하나 원장님은 뇌장 대사까지 연결해서 본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기능의학적 해석의 확장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불안하면 뇌 속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불안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강조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뇌만 보는 게 아니라 뇌, 장, 대사까지 연결해서 본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불안을 설명할 때는 뇌 속 신경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같은 약물들이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정상 조절에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로토닌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뇌에서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 몸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에서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흡수하고 여러 대사 과정과 영양소 도움을 받아 세로토닌으로 전화되는 거죠. 즉,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의 뿌리가 장과 대사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영양 대사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이나 비타민 B6, B12, 엽산 같은 게 부족하면 세로토닌 합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마그네슘이나 아연도 신경전달 물질의 안정성에 꼭 필요하죠. 그러니 불안을 단순히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세로토닌이 부족해졌는가까지 들어가야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불안장애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나 영양 결핍, 호르몬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장내 염증이 세로토닌 경로를 방해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이 불안 증상과 연결된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능의학만의 해석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점점 밝혀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정리해보면 약물치료는 당장의 신경전달 물질 농도를 바꿔서 증상을 완화해 주지만 그 신경전달 물질의 재료가 부족하다면, 장에서 흡수가 안 된다면, 대사 과정이 막혀 있다면 계속 약을 써도 뿌리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뇌, 장, 대사 전체를 함께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약을 최소화하거나 어떤 분들은 약 없이도 회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약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명 최소 용량 유지를 지켜야 합니다. 불안을 단순히 뇌 속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접근이 좁아집니다.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 훨씬 넓어지고 근본적인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약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것, 그것이 기능의학적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안으로 힘드시다면 뇌뿐만 아니라 장과 대사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불안의 원인이 세로토닌 부족이라는 게 사실이면 약으로 치료 가능하지 않나요? 대사 호르몬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약물 치료의 장점은 인정해야 됩니다.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는 뇌 안에서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고 신경세포 간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불안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급성기 불안이나 일상생활이 무너진 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치료이기도 하죠. 정상 조절이라는 목적에서는 약이 분명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은
세로토닌 양을 조절해 줄 수 있지만 세로토닌을 만드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못합니다. 즉 원재료가 부족하면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합성 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약을 써도 근본적으로는 계속 부족 상태가 이어진다는 거죠. 기능의학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왜 세로토닌이 부족해졌는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 때문에 트립토판 대사가 막혀 있진 않은가? 부신 호르몬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신경 전달 물질을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원인들을 검사로 확인하고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약을 꼭 안 쓰더라도 혹은 최소 용량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약물치료는 불안을 빠르게 낮추고 내 안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주는 응급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능의학 접근은 세로토닌의 재료와 대사를 정상화하고 호르몬과 장 건강까지 조율하는 근본 원인 치료의 역할을 합니다. 둘 중 하나만이 정답은 아니죠. 급성기에는 약물이 꼭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능의학 접근이 재발을 막고 삶의 질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둘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불안을 단순히 세로토닌 부족만으로만 보지 마시고 왜 세로토닌이 부족해졌는가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물은 빠른 안정에 도움이 되고 기능의학은 뿌리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현대인 불안이 늘어난 게 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근거라고 보시나요? 요즘 불안하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뇌가 문제인가? 내가 유난히 예민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현대인의 불안은 중요한 원인이 뇌 자체보다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단 음식을 드시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금방 떨어지는데 이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결국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과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내 불안은 뇌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당 불안정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이죠. 현대인은 피곤하다 보니 커피를 과하게 마십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불안을 악화시키고 알코올은 잠시 진정 효과를 보이지만 결국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트려서 불안을 더 키워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생활 속 불안 유발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패턴이죠. 뇌는 자는 동안 회복하고 불안과 관련된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늦게 자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얕은 수면에 머무르면 다음날 뇌는 과각성 상태로 시작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불안이 쉽게 올라오죠. 연구에서도 불안장애 환자의 70% 이상이 만성 수면 문제를 동반한다고 보고됩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면 뇌로 가는 세로토닌 합성이 방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장내 염증이 있는 사람은 불안, 우울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뇌가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장과 식습관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거죠. 저희 진료실에서는 약을 오래 드셨던 환자분이 단 음식을 줄이고 아침에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하고 카페인을 절반을 줄였더니 불안 증상이 훨씬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이 뇌신경 전달 물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게 임상적으로도 확인되는 부분이죠. 정리해보면 현대인의 불안은 단순히 뇌 문제가 아니라 혈당, 카페인, 수면, 장 건강 같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고 식습관과 생활을 바로잡는 게 치료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안하다면 먼저 생활 패턴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안을 핑계 삼아 회사나 학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가 과거에 비해 단지 멘탈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안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거 그냥 핑계 아니에요? 회사 일, 학교 책임 피하려고 불안을 핑계 삼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멘탈이 약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건 불안은 실제로 뇌와 몸에서 확인되는 의학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정량뇌파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불안을 겪는 분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단순히 마음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요즘 불안이 더 늘어났을까요? 과거에 비해 멘탈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사회 환경 자체가 뇌와 몸에 훨씬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AI, 경제 불확실성, 기후위기 같은 외부 요인은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또 스마트폰과 미디어 과다 노출로 뇌가 쉴 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불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물론 일부에서는 불안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되죠. 임상 현장에서는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하다고만 보기엔 실제로 뇌와 몸에서 확인되는 신체적 이상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보다 현대사회가 회복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힘들면 잠깐 멈추고 쉬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경쟁과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내가 회복할 시간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불안이 만성화되고 약물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정리해보면 불안은 단순한 핑계나 멘탈 약함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사회가 뇌와 몸에 주는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불안을 무시하거나 낙인 찍는 게 아니라 몸과 생활습관, 사회 환경까지 함께 살펴서 회복의 길을 찾는 겁니다. 불안은 핑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을 만성염증과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검증된 의학인가요? 불안을 얘기할 때 요즘 많이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과의 연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기능의학에서만 하는 이야기 아닌가? 검증된 의학인가?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앞으로 건강을 치료한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의학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세로토닌 부족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으로만 설명해 왔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최근 연구들은 불안이 단순히 뇌 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몸 전체, 특히 면역계와 염증 반응이 뇌 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성 신호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면 신경 전달 물질 대사를 방해하거나 뇌세포의 흥분도를 높입니다. 실제로 혈액 속 염증 지표인 CRP나 인터루킨6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서 불안, 우울 증상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불안의 관계도 중요하죠. 장내 세균이 깨지면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 물질이 더 쉽게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 과정에서 세로토닌 합성 경로가 차단되거나 코르티솔 분비가 과도해져 불안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단순히 멘탈 문제가 아니라 장내축과 염증까지 연결해서 보는 게 과학적으로도 점점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만성염증성 질환, 예를 들어 장질환이나 자각면역 질환을 가진 분들이 불안을 훨씬 더 많이 호소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염증 반응이 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항염증 약물이나 항산화 영양소를 보조적으로 썼을 때 불안 증상이 호전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불안과 만성염증의 관계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점점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불안을 치료할 때 뇌만 볼 게 아니라 장 건강과 염증 상태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불안이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과 장 건강까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TMS나 비약물적 치료법이 불안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 효과가 있나요? 불안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약물 치료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요즘은 약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실 거예요. 특히
뇌 자극 치료인 TMS나 다양한 비약물 치료법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약물은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뇌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빠르게 조절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죠.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전리움,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으로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 하고 찾아오십니다. TMS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의 특정 부위, 특히 불안과 관련된 전두엽, 편도체, 회로를 직접 자극을 줍니다. 불안 환자는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약하고 불안 중추인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TMS는 이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리듬을 다시 조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죠. 미국 FDA에서는 이미 우울증과 불안 증상의 TMS를 승인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불안장애 환자의 50에서 60% 이상에서 증상이 의미 있게 호전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게다가 약물과 달리 전신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TMS 외에 여러 가지 비약물 치료가 있죠. 예를 들어 정약 뇌파 기반의 뉴로 피드백 훈련은 본인이 직접 뇌파 패턴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서 불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또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B군 보충과 같은 영양치료는 뇌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도와주고 장 건강 회복은 세로토닌 경로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약물 의존을 줄이고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심한 불안 발작에는 약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TMS나 기능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 약물 용량을 최소 용량으로 줄여서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주고 재발을 예방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저의 임상 경험입니다. 정리해보면 TMS와 비약물 치료는 단순한 보조요법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중요한 치료 도구입니다. 불안은 단순히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만이 아니고 뇌회로, 장, 대사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과 비약물 치료를 적절히 조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약 부작용이 두려우셨던 분들, 약을 오래 써도 좋아지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비약물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AI 기후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의 외부 요인도 불안을 키우는 데 한몫하는 요즘 개인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불안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듣죠. AI, 기후위기, 경제 불확실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부 요인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시대에 개인이 실질적으로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불안은 단순히 마음가짐 문제가 아닙니다. 뇌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 장 건강, 대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외부 스트레스가 오면 뇌가 긴장을 하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불안은 커지게 되죠.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려면 단순히 마음 다잡기가 아니고 뇌와 몸의 균형을 함께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생활 루틴 3가지. 첫째, 아침 햇빛입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햇빛을 쬐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코티솔과 멜라토닌 리듬이 맞춰지고 하루 종일 불안이 줄어듭니다.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드세요. 혈당이 출렁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발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셋째, 짧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뇌가 차분해집니다. 마음 루틴입니다. 외부 불확실성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죠.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1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을 하고 짧게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과흥분을 진정시켜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불안장애 환자가 호흡 훈련만 해도 뇌파 안정도가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늘 알려드리는 478 호흡법이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불안이 반복되면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TMS는 내회로의 과학 흥분을 조절해주고 장내 미생물 검사는 만성 염증과 불안을 연결해줍니다. 이런 기능의학적 접근은 약물 의존을 줄이면서 근본 원인을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면, 불안, 우울, ADHD, 이명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귀나 뇌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약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힘들어 하시는 그 마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이메보요는 증상만 보는 병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장내축, 즉 장과 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뇌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대사가 안정돼야 뇌가 과흥분하지 않고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뤄야 불면, 불안, 이명이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 기능을 살피는 정량뇌파와 자율신경 상태를 보는 HIV 검사 그리고 장과 대사를 평가하는 유기산, 미네랄, 장내 미생물 검사 등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뇌의 과흥분을 조절하는 TMS 치료와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맞춤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약으로는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 좌절하셨던 분들이 장내축을 기반으로 한 통합치료를 통해서 불면이 호전되고 불안이 줄고 이명까지 완화되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증상도 조절되는 거죠. 이게 저희 하이메 의원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혹시 불면, 불안과 우울, ADHD, 이명 같은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과 상담과 검진 안내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증상 하나하나를 넘어서 장과 뇌,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 그 길에 저희 하이메 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